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하겠습니다. 고성능 엘라스토머 탄생. 그 폴리우레탄 역사 이야기 할 때, 폴리우레탄이 이제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는데, 엘라스토머가 생각보다 일찍 발견이 되는 거죠. 이제 고무대체인데요. 고무대체는 어떤 니즈가 있을까요? 고무는 전쟁에서 엄청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천연고무. 근데 천연고무는 그걸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고무대체 고분자가 필요한데 이제 당연히 합성고무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합성고무는 이 고무를 그냥 대체하지만 고무의 단점을 치환하는 그런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고무를 대체하지만 어떤 장점을 가진 특수한 고분자, 이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폴리우레탄으로 치면 이런 탄성체입니다. 탄성체. 고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폴리우레탄 고무가 따로 있어요. 탄성체로 폴리우레탄 고무. 반경질도 약간 폴리우레탄 고무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고성능 엘라스토머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기 장치에서 여기 휠에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주황색. 요거만 우레탄이고 나머지는 우레탄이 아니에요. 여기 코베스트로 홈페이지에서 이 그림을 참조했습니다. 이제 폴리우레탄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요 단어가 딱 나와요. 갑자기 불코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기능성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의 이제 선두주자에 해당하는 거죠. 선두주자. 이건 상표명이에요. 브랜드 네임. 일반 명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데, 고무도 아닌 것이 플라스틱도 아닌 것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이 성질은 굉장히 강해요. 거의 금속 쇠망치 뭐 이런 느낌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특수하게 개발이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휠에 보통 이렇게 커버링 돼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폼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트 형태도 있고요. 이렇게 스틱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트 형태는 이제 내진, 방진 뭐 이런 또는 기계 장치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거의 대부분 다 기계 장치에 들어가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시조새 이런 느낌이에요. 시조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넘겨보면 계속 있어요. 계속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응용 분야가 계속 있죠. 네, 조금씩 다른 이렇게 기어도 있죠. 기어 분부에 이 기어죠. 이렇게 기어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필름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냥 덩어리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여기 당연히 기계 장치가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용품의 틈새에도 들어가고요. 우리 가구의 틈새에도 들어가고요. 엄청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불콜란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이제 1950년대 나왔다 그랬잖아요. 1950년대. 그래서 지금 2025년 작년에 75년을 축하하고 있네요. 75년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도 있고요. 이것도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역사인데요. 이제 일단 폴리우레탄이 어떻게 나온지는 알죠. 나일론을 뛰어넘어라 해가지고 듀폰의 나일론을 대항해서 독일의 오토바이어 박사께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듀폰 특허를 우회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완전히 새로운 고분자를 개발했고요. 그게 폴리우레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폴리우레탄이라는 소재가 나오고 이제 응용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죠. 고무와 금속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욕망. 이게 이제 불콜란의 탄생을 가져왔는데, 오늘의 주인공 불콜란입니다. 이제 이 고무, 천연 고무는 부드럽지만 너무 쉽게 찢어지고 기름에 녹아버려요. 이제 기계 장치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소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놓죠. 그리스라든지 이런 그 윤활유 이런 걸 발라놓는데, 근데 이제 고무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그 사이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충격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어떤 실링 이런 개념인데, 틈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인데, 녹아버리니까 잘 찢어지고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냥 금속을 넣어놓으면 닳아서 없어지고 플라스틱 깨지고 뭐 이렇게 돼서 이때 당시에 마땅한 플라스틱도 없었죠. 천연고무 대신해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쓸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코베스트로 바이어 연구자들이 이제 기를 쓰고 개발한 거죠. 강철처럼 단단하게 하중을 버티면서도 고무처럼 유연한 이런 거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제3의 소재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렇게 나프탈렌트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하는 특수 이소시아네이트를 적용해서 불콜란이라고 하는 어떤 고분자 소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폴리우레탄이 정말 다양한 소재가 있는 어떤 소재 용광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과일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 사과, 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과 중에서도 이제 뭐 청사과, 홍사가 있고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품종별로. 그럼 폴리우레탄이라는 걸 어디다 넣어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는 청사가 아니고 그냥 서가 아니고 과일에다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일. 폴리우레탄은 과일 쪽에 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은 어디에 넣어야 되냐? 여기 또 과일에 넣어야 되죠. 플라스틱도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거하고 플라스틱하고 거의 동등한 카테고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폴리우레탄도 플라스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우리 뇌를 가스라이팅, 현혹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범주다. 영화가 있고, 뭐, 연극이 있고, 뭐, 오페라가 있고, 이렇듯이 플라스틱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이 있고, 그 폴리우레탄 안에서 이제 일부가 플라스틱 쪽 같은 느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 직선에 정리를 해 놓으면 이렇게 되면 37년에 폴리우레탄 나왔고 그 다음에 13년 후에 불콜란이 나왔고 고기능 엘라스토마죠. 고기능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83년에 위키사가 생산 라이선스 했고 그 다음에 뭐 60년 기념회 2018년 그 다음에 2024년부터 이제 뭐 재활용이나 이런 신기술 개발 또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불콜란만 있는 게 아니죠. 요 이제 비슷비슷한 놈들이 막 기어 나오죠. 이 폴리우레탄이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불콜란으로 이 코베스트로가 특허를 내놔서 기술을 딱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원료를 조금씩 바꾸고 해서 이런 게 뭐 아디프레인 나오고 바이브라탄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NDI 프리폴리머인데 여기는 이제 PPDI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컬안을 필적하는 내열성과 동적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엘라스토캐스트, 세라스토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MDI, TDI 기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가격도 낮추고 성능을 조금 양보한 범용성을 띠고 있는 거죠. 고객 맞춤형 강성 조절이 가능하다. 이제 이거는 뭐 이 이소시아네이트를 바꾸고 폴리오를 바꾸고 체인 익스텐드를 바꾸면 되는 거죠.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죠. 다 가능해요. 여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그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브랜드만 조금씩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코베스트로가 압도적으로 넘버원으로 불콜란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서 상용화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에라탄 뭐 ERA 에라폴리머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NDI 라인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극한 환경용 고기능 특수 프리폴리머. 그러니까 성능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낮출 때는 이제 원가를 조금 양보해서 모노메릭 MDI나 TDI를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단점을 서로 이제 이렇게 아디페이트를 쓰면은 이제 가수분해성이 있으니까 거기다 가수분해제 놓고 막 하느니 이제 폴리오를 좀 다른 걸 쓸 수도 있고 이렇게 PTMG 이런 걸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절하고 하면 폴리카프로락톤 폴리올 이런 거 있죠. PCL 같은 거 그런 걸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영상을 볼게요.
소리는 일부러 제가 껐어요. 여기 나레이션이 있는데 소리하고 배경음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 배경음악의 저작권 때문에 이 영상이 업로드가 안 돼요. 제 교육 영상이. 그래서 그냥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은 저작권하고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하잖아요. 나레이션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 없이 업로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주형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를 한번 가공을 하는 거죠. 주형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가공하는 거죠. 치수에 맞게 가공을 해서. 근데 요거는 요 앞에 거랑 좀 다르죠. 이 색깔이 다르죠. 요거는 앞에 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이제 진한 노란색이고 이 바깥쪽은 거의 검붉은 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계가 분명히 보이는데 이렇게 경계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변색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 층을 캐스팅을 하고 또 한 층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변색한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 그 NDI가 이런 색깔로 검붉게에다가 이제 완전 시커매질 때까지 변색이 가거든요. 나프탈렌, 이 벤젠 두 개 붙어 있어 가지고 색깔 변색이 잘 가요. 벤젠링이 붙어 있는 애들이 색깔 변색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변색한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쪽에 보면은 여기 녹 같은 것도 났잖아요. 안쪽에 오래돼서 변색이 간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뭐 로트 표기하는 것 같은데 표기하는 거죠. 구별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표면 보면은 완전히 단단하게 이게 기포 그 셀이 하나도 안 보이죠. 셀이 아니에요. 엘라스토머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백큐음으로 이 원료에서 공기를 완전히 다 제거해낸 상태로 발포를 하는 거예요. 발포가 아니라 주형을 하는 거예요. 캐스팅.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쭉 한번 보세요. 와트 우레탄 프로덕트라고 하는 회사네요. 이런 영상은 굉장히 많아요. 이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인데 이 불콜란으로 검색을 해도 되고요. 엘라스토머로 검색을 해도 이렇게 보면 여기 관련 콘텐츠잖아요. 여기 굉장히 많죠. 이런 휠용으로 해서 주르륵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형 공정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게 막 좀 공장이 오래돼 보이는데 이게 몇 년, 13년 전 영상이네요. 13년 전.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형하는데 이제 이렇게 액을 주입하는 것도 나오죠. 사람이 이제 확실히 오래된 공장은 이렇게 사람이 하죠. 사람이 많이 해요. 요새는 이제 사람을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주입합니다. 이렇게 주연기. 영상 보면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NDI 베이스의 그 프리폴리머로 성형을 하려면 이제 성형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주조 성형기가 이런 것들,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기 위에가 기기 장치가 있고요. 이 뒤에는 이제 원료 탱크 같은 게 있고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믹스 헤드예요. 믹스 헤드 오기 전까지 이건 다 히팅이에요. 히팅 고압 포스 히팅. 그래서 저압, 보통 저압 믹서인데 이제 요게 점도가 좀 있다 보니까 충돌 믹싱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 믹싱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온도가 성형 온도가 100도씨가 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안전적인 측면도 있고 불량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기계 핸들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부터 성형까지 이렇게 계략적으로 한번 원료 제조 특성 있죠. 살펴보면 보면 주 원료는 NDI, 나프탈렌 디이소시아네트죠. 이거를 이제 폴리올, 전용 폴리올인 분자량 한 2000 달톤 정도 되는 아디페이트계 폴리올, 그러니까 AA 폴리올이죠.
이제 탄소 4개짜리, 6개짜리 이렇게 반복을 시키는데, 이게 폴리올은 탄소 6개, 그 다음에 원포브탄 다이올을 여기를 이제 연결해서 폴리올을 만드는 거죠. 주로 그렇게 만들어요. 물론, 다른 이관능 알코올을 쓰기도 해요. 근데, AA에다가 원포브탄 다이올을 주로 많이 쓰고요. 이제 여기 이 프리폴리머를 예비중합체를 만들어서 이걸 90도씨 이상에서 예비중합체를 만들죠. 여기 보시면 나프탈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여기 이렇게 써 있죠. 15 나프탈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이렇게 돼 있고 고급 방향종 디이소시아네이트 원료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TDI, MDI보다 내열성, 내마모성, 기계적 강도가 매우 뛰어난 고탄성 엘라스토마를 만드는 쓰이는 원료죠. 근데 요게 이제 화학 구조로 보면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나프탈렌에다가 여기 NCO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1,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구조가 있고 요런 구조가 있는데 요거는 되게 드물어요. 되게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드물어요. 이게 스테릭 힌드러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고 이렇게 이 상온에서 이렇게 이 분말 또는 과립 형태 이렇게 돼 있어요. 상온에서 이게 AI 모드로 가볼게요. 보면 여기 보면 녹는 점이 약 126도에서 130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녹이려면 130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녹여야죠. 130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을 녹일 때 0도씨에서 안 녹잖아요. 상온으로 더 올려야 녹죠. 그래서 이것도 뭐 140도, 150도 더 높은 상태여야 이게 녹는 거예요. 이 폴리올에 용해도가 있으니까 폴리올을 이제 90도, 100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제 여기 얘가 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폴리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녹이려면 130도 이상은 안 녹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90도 이상에서 반응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이소시아네이트 그렇지 않아도 반응성이 좀 세잖아요. 근데 히팅을 또 이렇게 저렇게 높게 히팅을 해가지고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 제어, 반응열 제어를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 원포부탄 다이얼로 체인 익스텐더 해가지고 경화시켜서 이제 엘라스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발포를 시킨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마이크로 셀룰라 엘라스토머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마이크로 셀룰라 엘라스토머는 물을 첨가해서 미세 기공을 만들어 가지고 발포를 시킵니다. 중화 메커니즘은 이렇게 돼 있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반응률이 높은 게 아니고 반응 온도, 그러니까 얘를 핸들링하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말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NDI 자체가 반응성이 높은 게 아니라 얘가 안 녹기 때문에 녹는 온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환경 속에서 이소시아네이트 프리폴리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굳힐 때도 프리폴리머라 해도 NDI 끝에 NCO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포부탄 다이올을 붙일 때도 높은 온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DI 프리폴리머가 6에서 10% NCO 프리폴리머를 만들고 요거를 체인 익스텐딩 연쇄 확장제에 반응시켜도 이것도 온도가 높고, 그래서 30분 이내에 완료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빨리 완료가 되면서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폴리머니까 또 반응의 완결은 또 늦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저기 후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끝나려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프리폴리머를 만들고요. 프리폴리머 만들어서 확장제로 이 100도에서 130도로 캐스팅 공정에서 몰드에다가 부어야 되죠. 아까 몰드 붓는 게 그럼 그게 엄청 뜨거운 원료라는 거죠. 엄청 뜨거운 원료예요. 그리고 셀룰러 제품은 이제 90도 정도에서 한다. 너무 뜨거우면 셀룰러 제품은 불량이 또 생겨요. 셀이 균일하지 않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화 탈령 후에 24시간 이상 후열 처리해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특성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인장 이렇게 인열 이렇게 돼 있는데 특이한 점이 고무 같은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인장 이렇게 신율
늘어나죠. 늘어나요. 그 다음에 탄성 회복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구 압축 변형률, 압축 영구 변형률이라고 써 있는데, 영구 압축 변형률에 입이 저는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무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단단해요. 이거 칼로 못 자릅니다. 칼로 못 잘라요. 쉽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내열성도 강해요. 내열성도.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장치 부품에 들어가는 걸로는 최적이죠. 그 다음에 내화학성, UV, 오존, 오일, 그리스 이런 거에도 완전히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한 거는 아디픽 엑시드하고 원포부탄다이올로 만든 폴리올이기 때문에 이 에스터 폴리올이잖아요. 폴리에스터 폴리올이 이제 물, 스팀, 산 이런 가수분해 되는 환경이 취약해져. 그래서 요걸 이제 폼으로 만들 때라든지 이렇게 이제 물이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다 그러면 내가수분해제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소시아네이트하고 아디페이트, 원포부탄다이올 이렇게 마이크로 셀룰 엘라스토머 이런 키워드를 해서 보면은 이제 요렇게 요런 물질을 가지고 마이크로 셀룰라 엘라스토머를 만드는데요. 이제 요 아디페이트는 이제 폴리에스터 폴리올인 거고요. 폴리에스터 폴리올. 그다음에 디소시아네이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MDI나 TDI를 써요. 이게 이제 일단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불콜란 같이 이제 그 고기능성 그 폴리우레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용이 있고요. 범용 말고 또 특수한 분야에 또 이제 막 되게 부드러운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알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쓰는 거고요. MDI, TDI가 범용성 중앙을 딱 형성한다 그러면 위로 아래로 이렇게 특수죠. 이쪽도 특수, 아래도 특수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셀룰라 엘라스토머는 이제 신발용도 있고 여기 용도 보면은 이제 자동차 이런 용도도 있고요. 서스펜션 부싱 이런 거 있죠. 존스 범퍼, MVH. 그다음에 신발에 이렇게 내구성. 여기에 이제 인솔, 미드솔 뭐 이런 게에서 그 신발에 폴리우레탄 쿠셔닝 예를 들어서 나이키 에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키 에어는 그 에어 펌프가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감싸고 있는 게 이런 폴리우레탄이죠. 마이크로 셀룰라 엘라스토머. 그다음에 이제 공업용으로 하이 로드 베어링 힐 이런 거. 이제 요게 NDI 이런 것들로 만들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불콜란의 일반 용도입니다. 불콜란이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고기능성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바퀴입니다. 바퀴. 물류나 운송용 바퀴. 근데 딱 일반 타이어보다는 하중이 많이 걸리는 쪽에 쓰는 거예요. 지게차, 뭐 자동 화물차,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베이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보면 경도가 굉장히 높아요. 경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엘라스토모이기 때문에 충격을 굉장히 잘 잡아주죠. 그러니까 하중이 많이 걸리는 데서 충격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닥 손상, 뭐 에폭시 코팅이 돼 있는 우리 바닥, 이 건물 바닥 있잖아요. 그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 구동할 때 소음이 안 나고요. 저소음. 그다음에 수명이 길고요. 고무보다는 어쨌든 하중과 내구성이 엄청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동 충격 완화 부품 이런 차량 또는 이제 레일 이런 데에서 댐퍼 역할을 하죠. 댐퍼. 서스펜션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수명도 길고 유지비가 조금 들다. 이게 이제 마모성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특성을 지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기계 부품, 고강성 요건의 커플링 디스크, 베어링 부시, 엘리베이터 가이드 롤러. 엘리베이터 가이드 롤러는 이제 저는 이거 생산하는 업체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요한 물성 스펙이나 이런 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고분자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NDI 베이스의 엘라스토머로 써야 되는 거고요. 이제 코베스트로 자료가 있다고 돼 있어요. 요런 기술 자료. 그래서 엘리베이터 승객에게 최적의 주행감과 안전을 제공한다. 이게 그 엘리베이터 옥상 위에 이렇게 와이어 롤러죠. 와이어 감고 그다음에 풀고 할 때 이제 하중에 걸리는 부분에 여기 있는 거예요. 기계 구조의 충격 완화와 댐핑 소재, 스키드 댐퍼 등에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기타는 이제 굉장히 많죠. 항공, 방산, 스포츠, 뭐 이렇게. 건축용에는 별로 안 써요. 비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가수분해성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이제 건축용은 잘 안 쓰고요. 그리고 이제 범용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범용성 TDI, MDI 프리폴리머로 만든 그런 엘라스토머 이런 거는 여기저기 이제 쓰이죠. 필요한 분야에.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NDI 베이스의 나프탈린 디이소시아네이트 베이스의 엘라스토머는 이 설계할 때 원료 구하기가 힘들어요. 원료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료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용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걸 골랐냐, 하필 오늘 강의에 이게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AI를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AI 보지만 로봇, 피지컬 AI도 보잖아요. 이제 이 생산 현장에 사람이 없어지면 뭔가가 거기를 대체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소재가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거기가 뭔가 움직이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휠 이런 거가 들어가야죠. 바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집어 들게 하거나 옮겨야 되죠. 그러면 물건이 닿아서 옮겨져야 되는데 고하중이 걸리면 그거를 금속으로 밖에 못 옮기게 되죠. 힘이 세야 되니까. 그러면 금속으로 하면 깨지죠. 제품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이게 그리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퍼. 이게 금속 끝단에 뭔가 고분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다른 고분자 힘이 약한 애들은 깨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갈까? 이거죠, 이제. 그래서 고기능성 엘라스토마가 미래에 이제 이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활용처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면은 이 자동화 생산 라인이라든지 사람이 없는 물류 창고 이런 거에는 물론 이제 다른 소재도 이런 유사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고분자 소재도 쓰겠지만 압도적으로 폴리우레탄, 불코란 이런 계열들이 쓰일 거다, 쓰이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미래 산업이 그렇게 이어질 거다. 그럼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양산돼서 쓰일 때도 결국은 이제 관절이라든지 뭔가 이 그 금속이라든지 뭔가 딱딱한 것끼리 부딪히고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동작하는 그 사이사이에는 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가 엄청나게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의 확장성, 기술의 확장성은 정말 많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소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콜란하고 관계된 최신 기술 트렌드 조금 정리해 놨는데요. 재활용 이슈하고 친환경 이슈 이런 두 가지죠. 이 둘 다 친환경인데 친환경 안에 이제 재활용하고 여기는 바이오매스 이렇게 적용이죠. 그냥 이제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친환경은 딱 두 가지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둘 다 이제 저탄소 정책이죠. 저탄소 정책에 대해서 규제가 일어날 거고 그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 불콜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베스트로니까 이 회사가 재활용 파일럿 플랜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폐 휠 부품의 90% 이상을 회수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다시 신규 배포 바퀴 원료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를 신재 대비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저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램프사인 것 같은데 바이오 기반 폴리올 개발 이렇게 해서 불콜란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 융합인데요. 여기 이제 탄소 나노튜브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기능을 부여하는 건데, 유튜브에 요새 부쩍 많이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탄소 섬유 매트를 이렇게 이제 속에 넣고, 거기에다가, 고분자, 폴리우레탄이요, 주로. 폴리우레탄을 이렇게 주입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연마한 다음에 그 위에를 이제 코팅을 하죠. 광이 나게 그렇게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이제 기계 부품이랄지 운송용 그 경량화 시킬 수 있는 이제 힘, 스트렝스는 나오는데 무게는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응용 분야를 확산해가는 그런 것들, 기계 부품 장치라든지 공장에 쓰이는 물건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D 프린팅용 고분자 매트릭스 이런 쪽도 이제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죠. 전자파 차폐, 방진, 스마트 소재 이렇게 고부가 가치 신기능 부여 이쪽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폴리우레탄은 신소재 쪽에는 엄청나게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개발만 하면은 수요는 나오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소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거가 문제고요. 시장 전망은 이제 자동화, 그다음에 전기차, 스마트 물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사람이 빠지죠. 다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산업용 자동화, 이 사람 인력이 빠지는 거고 노동력 대체고요. 전기차는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연관이 돼서 운전자가 빠지는 거예요. 운전자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물류도 이제 역시 사람이 빠지고 기계가 대신하죠. 이제 피지컬 AI, 로봇 이런 것들이 대신할 때 이런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쟁 관계도 있죠. 다른 고분자 복합 소재하고 경쟁 관계도 있지만 경쟁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이제 품질과 원가잖아요. 품질과 원가. 그래서 이제 NDI는 이제 되게 비싸지만 고급 재료, 그 다음에 MDI, TDI로 만드는 고기능성 엘라스토마는 범용성도 있고 성형성도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런 개발이 조금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래됐죠. 1950년대 탈생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이 불콜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서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브랜드 네임들이 있다. 근데 특징이 고무도 아닌 것이, 플라스틱도 아닌 것이, 돌, 새망치도 아닌 것이, 이것저것 다 짬뽕해 놓은 어떤 특징 같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아주 미래지향적인 융복합 소재로서의 가치로 엄청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